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자동차 에어컨 항균 필터에서 가습기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차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에어컨 필터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독성과 유사한 물질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 자동차에는 그 엔진 공기와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두 가지 종류의 필터가 있는데요. 네. 문제가 된 것은 캐빈 필터로서 순정품이 아닌 용품으로 판매되는 항균 필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과 히터 겸용 항균 필터라고도 불리지만요. 네. 황사와 미세먼지 위협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성능 표기의 그 초점도 예전에 그 항곰팡이에서 미세먼지 제거 효율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데 용품으로 유통되는 에어컨 필터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한 CMIT 화학 계열인 OIT가 첨가됐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네. 그 가습기보다는 극소량이겠지만 유사한 독성이 에어컨 필터에서 검출됐다면 이 더워도 자동차 에어컨 사용 이거 신경이 쓰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요. 피부로 숨쉬는 곤충을 박멸시켜주는 살균제라도요. 네. 인체에 아주 무해하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극소량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멸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지난해 이 의문을 확인까지 했었지만 당시는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니었죠. 이제부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준치 초과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바람에 쏠려서 공기에 섞여 나가는가 이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따라서 항곰팡이 처리를 안 하는 제품 개발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앞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더 시급한 문제는요.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 마크의 그 대상 품목 지정과 또 업체 등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그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가공 제품이다 보니까 현재 약 그 100여 종에 가까운 제품과 더불어서요. 상표들이 난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에어컨 필터 제품이 100종이나 되고 또 네. KC 인증 대상도 아니라면 항균 성능은 물론 유독물질 확인 불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제품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성능이나 유독성 함유 문제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아주 간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여과 효율과 압력 소신도 사용된 여과제에서 이미 정해진 상태지만요. 항균 처전 물질 또한 그 함유된 독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터의 성능은 여과 효율도 뛰어나고 또 송풍도 잘 되는 것이 이제 품질의 최고의 그 역할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양면적인 기술이 쉽지가 않다는 것도 현행 그 문제점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은 상대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송풍이 잘 되면 반대로 그 여과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게 되면 통풍량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물리적인 이치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도 아무나 만들어 파는 부품이나 용품으로 이렇게 취급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그 성능도 이미 과대 포장이 되고 있고요. 또 인체 위해성까지도 이제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관리 부재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네. 환경부는 뒤늦게 필터 제품 안전성 관리에 포함할 것을 발표했지만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효율 과장 표시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의 그 나들목 설치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영성고속도로 삽교 졸음쉼터에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를 위한 협의가 한국도로공사와 생수문 간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017년이면은 면원과 둔내 나들목 사이에 삽교 졸음쉼터의 하이패스 전용 차로가 운영된다는 것인데요. 쉼터의 감속차로 안전성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일종의 간이 톨게이트 개념으로서 이 나들목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갖췄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그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아울러서 교통의 원활한 그 소통을 의미하는 뜻도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5개 T라면요. 적재 용량이 4.5톤 미만의 하이패스
장착을 한 차만이 이용 가능한 것이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평창 나들목과 둔내 나들목 사이는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그 나들이와 휴가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연평군 59일은 정체가 아주 극심한 구간인 만큼 아무래도 대기하는 시간 낭비와 배기가스를 줄이는 우회도로 효과가 가장 크겠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톨게이트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운행거리를 단축할 수 있고 또 이런 해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하이패스 진입 나들목과 호남고속도로 양천 하이패스 나들목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지난해 11곳의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확대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고요. 현재 8곳의 이런 증설을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